안녕하세요. 삶의신입니다. 흔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작가. 자, 요즘 지방직 공무원 시험 공고가 다 나왔어요. 이제 지자체계 교육청 아직 안 나왔는데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MG 공무원들이 떠나서 그런 건지 선발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 해요. 이렇게 많이 선발하면 지금부터 공부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로. 자, 일단 선발 인원이 많으면 합격 가능성이 없다.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그 가능성이란 거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로또가 아니에요. 예, 로또가 아니에요. 뭐야? 실력에 따라 점수가 나오고 그 점수가 등수 안에 들어야 합격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착각하는 게 경쟁률, 두 번째 경쟁률이 낮으면 합격하기 쉽다. 이게 아니에요. 자, 뭐냐 하면 일단은 등수 안에 드는 시험이라는 걸 생각해요. 등수 안에. 무슨 등수? 선발 인원. 30명이면 30명 안에 들어야 합격하는 거지. 내가 100점 맞았는데 101점 맞은 사람들이 30명 있으면 난 떨어지게 되죠. 1점 뭐야? 가산점.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사실은 100점 맞으면 합격합니다. 진짜 올백 맞으면 합격해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시험이란 거에서 만점 받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이 시험 공부를 해보면 또 압니다. 왜냐, 몇 문제는 정말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돌파해서 진짜 완전 다 다섯 과목 만점 받는 사람 있어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떨어졌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합격선을 보면 보통 조금 이제 국어 영어가 요번 25년부터 변경이 됐죠. 그래서 25년 변경되면서 합격선이 좀 올라갔어요. 국어 영어가 그렇게 점수가 낮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뒤에 할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 점수가 높게, 그러니까 실력이라 그래요. 우리가 실력이 좋아져야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점수까지 가야지만 많이 뽑으니까 난 이번엔 확실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60점 맞는 사람, 50점 맞는 사람, 지금 반도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와 많이 뽑는다 여기 가서 접수하면 나는 합격 가능성이 있겠지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또 그런 얘기가 있냐면 뭐 섬지역 같은데 옹진군, 인천감도 옹진군이 있거든요. 옹진군에 지원해요. 그럼 뭐 아예 섬에서 누가 뭐 높은 점수 나오겠어 하는데 낮은 점수지만 어디에 비해서 때로는 근데 높은 점수 나와요. 인천광역시보다 높은 점수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왜냐, 선발 인원이 작으니까 위에 한두 명 잘하는 사람만 가버리면 그 사람이 합격선이 돼버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어디에나 실력자들은 있습니다. 내가 실력자일 때 고르는 거지 내가 실력자가 아닌데 낮은 점수인데 어디 요행을 바란다. 그거 힘든다. 미달나지 않아요. 미달나지. 일반 전형에서는 미달나지 않습니다. 뭐 장애나 저소득은 이제 특정한 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뭐 가끔 이제 접수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전형에서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고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학교 시험하고 달라요. 대학교랑 달라요. 대학교에서 이제 경쟁률은 뭐예요? 대학 들어갈 때 경쟁률은 비슷한 학생들이 오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등급 학생이 막 넣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두 번째 이제 경쟁률이 낮으면 합격 쉽다, 이게 경쟁률이 낮건 높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제가 경쟁률 얘기는 수도 없이 했지만 경쟁률 원서 접수만 하면 무조건 경쟁자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 경쟁자 돼요, 여러분? 잘 찍어서 뭐 합격선에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00문제로 어떻게 잘 찍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빼고 실제 공부한 사람들만을 이 경쟁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아까처럼 선발 인원이 많으면 좋죠.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공부 안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자기는 떨어지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이 뽑았어, 그 해. 근데 내가 떨어졌어.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그렇게 많이 뽑았는데 떨어졌어. 이렇게 네, 공부 안 했구나 이렇게 됩니다. 더 무시당해요, 사실은. 참 그 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선발 인원 많은 거 좋은 게 아닌 게 공무원은 합격하고 나면 어쨌든 그것도 경쟁 사회예요. 들어가면 아무리 뭐 철밥통 무슨 통하지만 남들 승진할 때 승진해야 되잖아요. 승진 제도가 있잖아요. 9급, 8급에서 8급에서 7급 올라가고 7급에서 6급 올라가고 다 경쟁입니다, 경쟁.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다 뽑을 수는 없잖아요. 약간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으니까 밑에가 좀 뚱뚱한 피라미드로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락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같이 들어왔는데 왜 쟤는 되고 난 안 되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 얘기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얘기가 좀 요즘 많이 나요. 1월이잖아요. 지금 2월이잖아요. 2월 20부터 20일 뭐 10 며칠 이제 인천광역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자체 지방직은 다 나왔는데 와 인천광역시 많이 뽑으니까 난 거기 가서 봐야 되겠다.
근데 봐야겠다 하는 사람은 내 입장에서는 아 그럼 공부를 하다가 이제 뭐 여러 지역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인천광역시에 이제 거주지가 있어 그런가 보다. 과거에 그리고 공부를 하던 사람이겠구나 했더니 공부를 지금부터 하면 되겠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하면 될 수가 있을까요? 아 솔직하게 여러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2월이잖아. 시험은 6월이잖아. 그러면 3, 4, 5, 6 뭐 3개월하고 좀 반쯤 남은 거잖아요. 중순해 보니까 3개월 만에 남들 1년 해도 못 붙는 시험을 할 수 있다.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1%는 있겠죠. 1%는 누구 한 번 봤는데 다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또 반면 더 생각해봐. 그 정도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과연 구급 공무원 시험을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이. 그쵸. 그냥 장난삼아 볼 수는 있겠지. 근데 실제로 될까요? 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뭐 7급을 보든 5급을 보든 더 높은 걸 보지. 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잘 안 보죠. 뭐 대학을 가서 좋은 대학 가서 가겠지. 이런 얘기들도 있죠. 왜 스카이 대학생들이 몰려온다. 안 몰려옵니다. 구급 공무원에는. 어쩌다 한 명 있을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명. 그 사람이 이제 특이하니까 와 있더라 하니까 많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더라 하니까 많더라가 되는 거예요. 구급 공무원에 그렇게 학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도 7급, 5급 다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반 1등이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 그럴 리가 있나요? 네, 그렇죠? 대학 가겠죠. 고등학생들 특히 그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무원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딱 그거예요. 네, 그거 알죠? 무슨 얘기지? 자, 그래서 몇 달 만에 하기 힘듭니다. 1년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리고 요즘 고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2, 3년 된 사람. 지금 30대 초반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이 공무원 시험에 많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2, 3년 전부터 공부하던 사람이 이제 30대가 돼버린 거지. 20대 후반에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합격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합격률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2, 3년 동안 해서 합격만 하면 되겠다 해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포기 못합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 한번 발들이잖아요. 다른 퇴로가 없을 때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학하신 분들은 휴학했으니까 복학하면 되잖아. 그냥 공무원 시험 떨어졌으니까 못하겠다. 그냥 뭐 일반 회사 취직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이제 갈 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 뭐 할 거 없어서 뭐 맨날 할 거 없어서 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사람들 정말 이거 아니면 끝인데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 붙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도 하고 뭐 4년도 하고 3년도 하고 저는 그래요. 연수로 2년 동안을 만약에 내 시험을 봤어. 그러니까 뭐 25, 26 두 번을 봤어. 국가 지방직 네 번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뭐 거기다 군무원까지 보면 되게 많아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험 봤는데 내가 두 번을 했는데 떨었어 그러면 앞으로도 가망은 없어요. 왜? 마음가짐이 똑같아 계속. 그리고 연차가 한 3년 차쯤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게 일상이 돼버려 일상이. 아침에 밥 먹고 뭐 무슨 공부하고 무슨 공부하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해야 합격해요. 그래서 가장 합격이 사실은 좋을 때가 첫 번째 도전할 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도 잘 들어요. 공부도 그래도 해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 한번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두려워요. 그리고 하기 싫어요. 해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 떨어지고 나면 또 할 게 없으니까 갑자기 또 이번엔 진짜 정신 차리고 해야겠다. 해서 정신 차려서 합격하신 분이 있는 반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그대로 갑니다. 하루에 2, 3시간도 공부 안 해요. 그리고 하는 얘기 있죠. 난 다 알아. 뭘 다 알아 다 알기는. 다 아는데 왜 떨었어? 이것 때문에 떨었다 그래요. 뭐 선발 인원이 나 얼마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이런 것도 문제죠. 자 자기가 영어를 잘한대. 뭐 토익 뭐 700 넘는데 토익 700이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래서 7급도 볼 수 있는데 9급을 봐야 된대. 그래서 9급 문제를 풀어봤더니 너무 쉽대. 그쵸? 예, 너무 쉽대. 그래서 자기는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높대. 뭐가 다른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전략은 맞아요. 전략은 맞는데 영어를 100점 맞는 건 아니란 말이야. 국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쉽대. 근데 생각해봐. 본인이 쉬면 남들은 안 쉬울까? 본인이 서울대 다니고 뭐 연구대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일반 대학 다니는 사람인데 쉽대. 그러면 자기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쉽잖아. 근데 왜 본인만 왜 이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아니 본인이 그럼 토익 만점을 받는다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그냥. 이해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7, 800점 가지고 그런 얘기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져요? 그 영어 때문에 떨어져요. 나중에 보면. 영어가 5점 모자라. 뭐 그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합격할 뻔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나머지 과목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자꾸 요 정도. 자 공무원 시험 무조건 목표가 뭐다? 100점입니다. 100점.
목표를 어떻게 90점 받고 80점 받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파트 뭐 하기 싫은 거를 자꾸 제끼게 된단 말이야. 안 하고 안 했으면 좋겠잖아 그거. 근데 거기서 문제 두 문제 나와버리면 좀 망하는 거예요. 한 문제 나오면 그래도 어떻게 회피하는데 두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뭐를 잘한다 하시는 분도 있죠. 뭐 나는 이게 뭐 잘해. 그거를 더 잘해서 100점 맞아.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그래야 나머지 과목에서 좀 떨어지는 거를 보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영어 국어 잘하는데 나는 하루에 6시간씩 영어 국어를 하겠어. 그건 아니란 얘기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문제만 계속 풀어봐도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 대학교 가면 뭔가 됐나? 아, 원래 구급 공무원 자체가 대학교 전공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력 무관이잖아. 안 그랬으면 무슨 대학교 뭐 이상 이렇게 나와야지. 물론 몇 개 이제 간호라든지 뭐는 그건 8급이지만 뭐 자격증을 요구할 때는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 뭐 행정 같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대학교 전공을 한 사람이 유리하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 대학교는 학문을 하는 곳이에요. 시험 문제가 뭐 공무원 시험 문제처럼 나오지 않잖아요. 대학 요즘은 그렇게 나오나?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자, 아무튼 그래서 공무원 시험 과목은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라는 거는 뭐 중졸이든 고졸이든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언어로 돼 있지 않다는 거야. 완전히 뭐 대학원 가는 수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공부를 잘해야 합격하는 거지 대학교 때 무슨 과를 나왔는데 그건 아무 소용은 사실은 없어요. 다만 이제 과학기술 직렬, 뭐 기계, 전기 뭐 이런 데는 아무래도 전공에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거든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긴 알아요. 그러나 그분들도 대학에서 자격증 딸 때 따로 공부합니다. 아니면 공부 안 해도 되죠. 따로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공부를 잘해야 자격증도 따고 공무원 되는 겁니다. 배운 거지만 다 배우지는 못하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거를. 그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또 달라요. 산업기사나 뭐 기사나 이런 거 딸 때도. 그래서 그 공부 따로 하잖아요. 학원도 가고 뭐 인강도 듣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 시험도.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빠를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 행정직 그럼 일반 행정 같으면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이에요. 그럼 행정학은 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행정법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없거든요. 배워도 어떤 파트만 하고 지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소위 공무원 강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만 특화되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교수들이 해야지, 교수들이. 교수들이 원래 강의를 해야지, 공무원 시험도. 근데 안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 가야 되냐, 이런 어느 학과 가면 좋겠냐. 사실은 없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가 공무원 일을 할 때 업무를 볼 때는 다양한 과들이 있으면 좋아요. 다양한 과를 전공한 사람도 있으면 좋아요.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으면. 그럼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니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단 말이야. 항상 고인물들 그 생각하는 거 말고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스쿨 같은 경우에도 왜 저 공과대학에서도 뽑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공무원 합격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합격할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는 대학생들이 할 일이 없어요.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때 진짜 그리고 많이 뽑았어요. 그때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합격하고 나서 일이 안 맞는 거야. 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뭐 소위 고학력자들이 좀 많이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뭐 MG 공무원 떠난다, 뭐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이유가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 하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왔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공무원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일단 모르시는 분들은 안 돼.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왜 갑자기 급여가 낮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공무원들 되신 분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지. 지나오니까 굉장히 낮았더라는 거지. 이미 다 공개돼 있잖아요. 얼마 정도인지. 근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공무원 시험 공부해놓고 합격하고 나니까 이제 왜 적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현실을 파악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기업들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 기업은 뭐예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그리고 심지어 대기업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안 되죠. 당연히. 국가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대기업처럼 그렇게 그러면 또 따지면 근무 환경이 대기업이냐? 그렇게 치열하냐? 대기업이 어떤 분들은 가면 진짜 무슨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무원처럼 일한다는 말이 있어요. 공무원처럼 일한다는 말 뉘앙스가 뭐예요? 국어 공부하시니까 알 거 아니에요. 대기업처럼 일해야 돼 사실 공무원들이.
근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막 힘든데 급여는 낮고 하니까 그렇게 일 안 한다 이 얘기죠. 대기업의 그 치열한 업무 환경 알 거예요. 그런데 돈은 그래서 그만큼의 보상이 또 가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대기업 수준의 보상을 받으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맨날 해고하고 정리해고하고 이렇게 당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은 공무원들이 바꿔야 돼요. 우리가 외부 공시생들이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환경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건 맞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하고 가야지. 현실도 파악 안 하고 가서 왜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모든 세상이 바뀔 거다. 어떤 분들은 공무원 되면 뭐라 그러죠? 자기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사람들의 또 착각이에요. 그냥 공무원은 공무원일 뿐이에요. 왜? 공무원은 되게 흔해요. 흔해. 몇 달이 건너가면 사실 공무원 다 있습니다. 자, 집안에 몇 달이 건너서 서울대생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가 위상이 높은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고 거기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몇 달이 건너면 장관 있고 그렇지 않잖아. 그럼 밑에 하급 공무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전체 공무원 130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소위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했는데 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허탈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직업이잖아요. 이제 합격했으니까. 그러면 이 직업에 맞게 자기가 변화하고 고인물들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그 고인물들이 하는 생각대로 가면 안 되겠죠. 변화시켜야지.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